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황홍이 부부들의 마음 건강과 관계를 돌봐온 의사입니다. 혹시 60세가 넘어 배우자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우주만큼 떨어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편한 룸메이트처럼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감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는 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부부 관계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죽이는 4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첫째, 호기심의 실종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죠. 이것이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0대에도 30대에도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60세가 넘은 지금의 배우자는 30년 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이 수많은 경험을 했고 생각도 취향도 꿈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데이터로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 한 장 들고 처음 가보는 도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의 온기를 되살리는 첫걸음은 바로 호기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당신을 가장 웃게 만드는 건 뭐예요? 혹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마치 처음 소개팅에 나간 사람처럼 새로운 사람을 알아간다는 설렘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충고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에게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대화는 우리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높여주죠. 비싼 보약보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관계에 더 좋은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기심 어린 대화는 그 정원에 매일같이 물과 햇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햇빛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결국 황폐해지고 맙니다. 둘째, 서로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무시와 외면입니다.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여성은 갱년기를 지나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남성 역시 남성 갱년기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활발한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서로 민망해하고 피하게 되죠. 이것이 반복되면 신체적 거리감은 곧바로 정서적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린 끝났나 봐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을 60년 넘게 달려온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당연히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예전처럼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차해야 할까요? 아니죠. 세심하게 정비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새로운 드라이브 코스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 상태에 맞춰 친밀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서는 공감과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 꼭 성관계만이 친밀감의 전부는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손을 꼭 잡고 잠드는 것,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함께 목욕하며 등을 밀어주는 것 모두 훌륭한 교감입니다. 이런 스킨십은 성적인 행위보다 더 깊은 안정감과 유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영이 부부의 성만족도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성관계 횟수보다 정서적 교감과 스킨십의 질이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바라보세요.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감정 표현의 무덤덤함, 이른바 룸메이트 증후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일상의 의무감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 만나 밥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함께 사는 것이지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계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칭찬, 감사, 스킨십과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과 같고 비난이나 무시는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좌의 장호가 넉넉해야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도 관계가 파탄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황홍이 부부들이 이 감정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감정 계좌의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오늘 저녁 정말 맛있네.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배우자가 외출 준비를 할 때 그 옷 입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네. 라고 칭찬해주세요.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슬며시 손을 잡아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법을 부립니다. 저명한 관계 전문가인 존 카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은 부정적인 상호작용 1번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5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즉, 5대1의 법칙이죠. 오늘부터 이 법칙을 기억하고 하루에 5번씩 배우자에게 긍정의 신호를 보내보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멋지다,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같은 말들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굳어있던 관계에 기름칠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황홍이 부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20년, 30년 전의 일을 꺼내며 서로를 비난할 때입니다. 당신 그때 시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당신 그때 사업 실패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런 과거의 상처는 마음속에 박힌 가시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문득문득 튀어나와 현재의 행복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은 이미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계속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불쾌한 냄새가 나고 다른 신선한 음식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상한 음식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돌멩이가 가득 든 배낭을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낭을 내려놓을지 말지는 오직 나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내려놓음부터 시작해보세요. 과거의 그 일이 내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더 이상 그 기억이 나의 오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서로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분노와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등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부부 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4가지 열쇠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 상대의 변화를 끌어안는 따뜻한 공감, 의도적인 스킨십과 칭찬으로 감정 계좌를 채우는 습관,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용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질문 하나를 던지거나 고맙다고 말하거나 손을 한번 잡아주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모닥불을 만들듯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얼어붙었던 부부 관계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이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